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FST입니다. FST, 이 회사 뭐 하는 곳일까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포토마스크 위에 얹어 이물질을 막아주는 얇은 막이에요. 마치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 같은 역할을 하죠. 반도체 공정이 더 미세해질수록 작은 먼지 하나가 치명적인 불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펠리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FST는 특히 ARF 고부가 펠리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매출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칠러 장비입니다. 칠러는 반도체 팹의 공정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냉각 인프라 장비예요. SK 하이닉스 인프라 장비 벤더 내 점유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미래 성장 동력이 바로 EUV CNT 펠리클입니다. EUV는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차세대 노광 기술인데 여기에는 기존 펠리클보다 훨씬 높은 성능이 필요해요. FST가 개발 중인 CNT, 즉 탄소 나노튜브 소재 펠리클이 이 시장을 노리고 있죠. 연간 생산 CAPA가 5,000장에서 6,000장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양산에 성공한다면 해당 라인에서만 연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FST에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ARF 펠리클 1,000억 원 돌파입니다. 2026년 ARF 고부가 반도체 펠리클 매출이 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소재 사업부 내 반도체 매출 비중은 74.6%에서 2027년에는 80.8%까지 계속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EUV CNT 펠리클의 레이마이너스 기대입니다. 202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양산 퀄 및 공급 가시성이 확보됨에 따라 CNT 펠리클 기반의 레이마이너스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목표주가 48,000원은 EUV 성공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수치예요. EUV 양산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칠러 성장 구간 진입입니다. SK하이닉스 평택 P사와 PO 투자 확대에 따라 칠러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칠러 매출은 1,240억 원으로 11.3% 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 테일러 FAB양 친환경 칠러 고부가 신규 장비 발주가 추가된다면 추정치를 웃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실적 숫자를 통해 FST의 성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ST는 2025년에도 영업손실이었지만 2026년에는 영업이익 23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27년에는 371억 원으로 OPM 10.5%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매출 또한 2025년 2,803억 원에서 2026년 3,070억 원, 그리고 2027년 3,531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려갈 것입니다. 유한타증권은 FST에 대해 투자 의견 BOI 목표주가 48,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37,000원 대비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가치사슬인사이트의 핵심 분석입니다. FST가 성장할 때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체인을 분석해 드릴게요. FST의 펠리클은 포토마스크 위에 씌워지고 이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팹의 EUV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며 최종적으로는 AR 칩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원재료 공급부터 FST의 소재와 장비 제조, 그리고 반도체 팹으로의 납품을 거쳐 EUV 노광 공정을 완료하고 결국 AI 칩 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밸류체인은 펠리클 소재 생태계와 EUV 공정 수혜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기업은 바로 SK엠펄스입니다. SK엠펄스는 포토마스크 국내 1위 기업으로 FST 펠리클이 직접 씌워지는 바로 그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EUV 포토마스크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FST와 SK엠펄스는
세트로 수요가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SML입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죠. ASML의 EUV 장비가 더 많이 보급될수록 EUV 펠리클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FST의 EUV CNT 펠리클이 ASML 생태계의 공급 자격을 획득하는 순간 FST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은 칠러 장비와 반도체 인프라 수혜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FST의 칠러 사업에서 핵심 고객사 역할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평택 P사와 PO 투자 확대가 칠러 수주 증가로 직결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또한 평택과 화성팹 신규 투자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테일러 FAB양 친환경 칠러는 고부가 신규 장비로 발주가 이뤄진다면 기존 추정치를 대폭 상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AI 서버의 발열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도 폭발하고 있어요. FST의 칠러 기술이 반도체 팹을 넘어 데이터 센터 정밀 냉각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밸류체인은 EUV 시대 전환과 반도체 소재 재편입니다. EUV 공정이 확산되면서 FST뿐만 아니라 EUV 생태계 전반이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소모성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시링이나 쿼츠 같은 반도체 장비용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데 EUV 공정 확산과 함께 고순도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FST와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원익QNC 또한 쿼츠 소재 전문 기업으로 비슷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핵심 관찰 포인트는 바로 EUV 양산 퀄 확보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양산 가시성이 확보된다면 FST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목표 주가를 훨씬 넘어서는 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주목할 수의 연관주를 정리해 드릴게요. 포토마스크 분야에서는 SK엠펄스가 FST 펠리클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처로 최우선 관찰 대상입니다. 노광장비 분야에서는 ASML이 EUV 장비 독점 공급사로서 FST EUV 수요와 연동됩니다. 반도체 팹에서는 SK하이닉스가 칠러 핵심 고객사로 평택 P사, PO 투자 확대 시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반도체 소재 생태계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와 원익QNC가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FST 자체는 EUV CNT 펠리클 양산 성공 시 2026년 하반기 레이팅 기대감이 가장 큰 관찰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은 투자의견 BUI와 목표주가 48,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목표 주가순 자산 비율은 3.7배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가순 자산 비율 밴드 상단값 평균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RF 펠리클 1,000억 원 돌파입니다. 소재 사업부 반도체 비중이 74.6%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 EUV CNT 레이팅 기대예요. 2026년 상반기 양산 퀄 확보 가시성이 증가한다면 현 목표주가 이상으로 상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칠러 성장 구간 진입입니다. SK하이닉스 P사, PO 투자 확대로 칠러 매출이 1,240억 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 2026년 흑자 전환 후 2027년에는 OPM 10.5% 달성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EUV CNT 펠리클 양산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 SK하이닉스 팹 투자 감소 시 칠러 수주 감소, 그리고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FST는 ARF 펠리클 독보적 지배력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EUV CNT 펠리클이라는 잠재적 게임 체인저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EUV 양산 퀄 확보 여부가 이 종목의 핵심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SK엠펄스, ASML,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EUV 생태계 기업들을 함께 관찰하면서 FST의 레이팅 트리거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 하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가치 사슬 인사이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